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우리 또 1과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힘차게 준비 잘 하시고요. 선생님도 꼼꼼하게 준비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인강의 가장 큰 장점 한 번만에 끝내지 마시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두 번, 세 번. 특히 이번 지문에서도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심 구문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로 만들고 꼭 자기가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레벨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알겠죠? 우리 현장에서 피드백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자, 본문 첫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탐 선생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탐 미셸 선생님은요, 영국인 선생님이었습니다. British teacher. 자, 1970년대에 he worked, 그는 근무하셨는데요. 자,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이 boarding school이 우리가 말하는 기숙사, 그래서 dormitory라고도 하죠. 자, 이 boarding school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국제학교였는 것 같아요. In Argentina, 아르헨티나에 있는. 자, 여기 이제 등장인물, he가 벌써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글에 주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잖아요. 선생님 계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중에 멋진 친구로 변하는, 그죠? 친구도 나오고, 펭귄 친구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칭하는 걸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출제를 많이 했었던 단원이었어요. 자, 그럼 주의하시면서 바로 갈게요. One day, 어느 날, he visited a beach. 자, 해변을 방문을 했고요. And found a penguin. 펭귄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자, 빨간 펜 들고 대 좀 동그란 배 한번 해봅시다.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문법들 중 하나네요. 바로 대세 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또 이거 강의 준비 따로 다 해놨으니까 자, 다시 한번 영상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현장 피드백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가볍게 먼저 설명을 해주면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을 때 우리는 이 대를 독해할 때는 그냥 어떤 명사 하면서 꾸며주는 느낌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이 대를 크게 3가지로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소위 말하는 관계 대명사 대시고요. 두 번째가 관계 부사 대, 그리고 세 번째가 동격의 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조금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게 우리는 문법학자 될 게 아니니까 뭘 이런 걸 구별해요. 독해만 잘하면 되지. 그죠? 그런데 내신이라는 시험의 특수성상 여러분들의 비교 분석을 좀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대시 뭔지도 똑바로 알고 있어? 이걸 묻는 건데 구별하는 방법은요. 관계대명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뒤에 주어나 반드시 와야 될 주어나 반드시 와야 될 목적어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져 있으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는 아예 없기 때문에 무조건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얘처럼 이 지금 바로 누가 봐도 주어가 빠져 있죠. 그리고 빠진 주어가 펭귄인 것까지만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다만 관계부사와 동격은 조금 앞에 나와 있는 명사까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둘 다 빠진 게 없이 자, 오케이라고 표현할게요. 오케이 하고서 완전한 문장. 여기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여기는 빠진 거 없이 이것만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는 문장이 와요. 그러면 관계부사일 수도 있고 동격일 수도 있는데 관계부사는 앞에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이유에 해당되는 명사들이 바로 앞에 붙어있죠. 대표적으로 시간이면 뭐예요? The time이나 the day. 좀 이따 나오죠. 그다음 장소면 the place, 자, 방법이면 the way, 이유면 the reason 같은 명사들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 말고 대수로도 관계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동격은 추상적인, 형태가 불분명한 추상적인 명사가 오고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면 동격의 대수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ews, idea, fact, evidence 이런 표현들은 우리는 추상 명사의 한 종류로 봐줘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선생님 그 시간, 장소, 방법, 이유가 나오면 동격의 대식, 관계부사의 대시군요. 선생님 추상적인 명사가 오면 방금 또 동격의 전제 조건은 이거라니까요. 이해됐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관계대명사. 완전하면 그때 시간, 장소, 방법, 이유가 있으면 동격의 대. 그런 거 없이 좀 추상적인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죠. idea, fact 이런 명사들이 나오면 동격의 대.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대세 쓰임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오늘 띈 이 대세는 주어가 빠져있는 그리고 빠진 주어가 얘가 설명하고 있는 펭귄이 맞으니까 관계대명사 that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제 해석 다시 들어갑니다. 어느 날 그가 해변을 방문했고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펭귄이 어떤 펭귄이냐면 꾸며주네요. was injured. 자,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alone 혼자였던 펭귄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또 이게 alone 옆에다 사선 긋고 lone이라고
이건 어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법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휘 어법 문제 좀 혼합적인 성격을 띠는데요. 일단 결론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가 붙어서 생겨난 형용사들은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alone도 있고요. 또 alive도 있고요. 또 alike도 있습니다. 우리 또 뒤에 가면 본문에 나오죠. 요 친구들은 형용사긴 한데 약속을 정했어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로는 쓰지 않는다. 이걸 또 뭐 한정적 용법으로는 쓰지 않고 서술적 용법으로 쓴다라고 문법책에 나오는데 그런 말 별로 하기 싫죠. 저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없으면 이 친구들을 쓰는 거고 뒤에 명사가 오면 여기서 어릴 땐 long, 그다음에 뭐 living, like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구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다시 보니까 뒤에 명사가 없네요. 그래서 alone을 써주는 게 맞죠. 주격 보호로 쓰였다. 문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됐고, 됐죠? 그래서 상처 있고 혼자였던 그런 펭귄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미셸 선생님은요, decided to help the bird. 그 새를 도와주기로 했죠. decide 다음에 뭐 to 쓰는 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자, he cleaned it, 이제 씻기고요. fed it, 먹이고요. 심지어 even gave it a name, 이름까지 줬는데 바로 Juan Salvador. 선생님, 주황 아니에요? 네. 그 남미 친구들은요, 이 J가 H 사운드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친구면 이 친구 이름은 뭐예요? 제임스인데, 그죠? 근데 이게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친구라면 이 친구 이름 뭐예요? 하메스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 이름도 조세는 미국식 발음, 남미 친구 이름 그대로 호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저기도 주앙, 뭐 영어식 발음, 근데 우린 이름은 그 사람 이름, 그 발음, 그 나라 사람 발음대로 불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후안 살바도라고 이름까지 붙였대요.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계속 갑니다. From that day on, 자, 그날로부터라고 해도 되는데 on까지 붙어서 쭉 이런 뜻이 on은 딱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on까지 붙어서 from that day on, 그날부터 쭉 후안 살바도는요, lived on the terrace of his room. 그의 방엔, 여기서 그는 다시 우리 선생님이에요. 그죠? 우리 다음 선생님. 이 학교 dormitory 기숙사에 있는 그의 방 테라스 위에 산 거니까 in이 아니라 on을 써준 거네요. 좀 특별하게. 그죠? 자, 계속 갑니다. The following,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도입부였고요. The following, 자, 다음은요, is part of the story.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 이야기가 쓰진 않죠. 쓰여진 거니까 written 하고 꾸며주는 거죠. 이런 거, 능수동 물어봤을 때 대상 잘 잡고, 그 대상이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빠르게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쓰여진 건데, 우리 탐 미셸 선생님에 의해서 쓰여진 이야기고요. About the penguin, 그 펭귄과, 그리고 a boy at the school, 그 학교에 있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네요. 이제 이 선생님 시점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From the first day, 그 첫째 날부터. 자, 그런데 빨간 펜 또 드디어 나왔네요. 아까 설명 먼저 했는데 어떤 대신지 볼까요? 어떤 날이냐면 I brought a penguin. 내가 이 펭귄을 데려온, 이 후앙을 데려온 to live at the school. 학교에서 살기 위해 이 펭귄을 데려온 그 날로부터. 자,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빠진 게 없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일단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관계부사 아니면 동격이 대시되는데 앞에 the first day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왔으니 여기 있는 뜻은 그렇죠. 관계부사. 굳이 바꾸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when 정도로도 바꿔 써줄 수 있겠네요.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요구하니까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서 해봅시다. 자, 그럼 다시. 내가 학교에 살기 위해 이 펭귄을 데려온 그 첫째 날부터 one student in particular, 특히나 어떤 한 학생이 wanted to help, 돕고 싶어 했습니다. with his care. 자, 굉장히 신중하게, 주의 깊게, 성심껏 이런 뜻인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 his care 할 때 여기서 his는 그 소년이죠. 이해됐죠? 등장인물이 슬슬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His name, 그의 이름은요, Diego Gonzalez였고요. 자, 디아고는요, was a shy boy, 되게 좀 부끄럼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년이었냐면, 관계되면서 뭐 후 정도 나왔네요. 이때 대수로 바꾸실 수 있고요. seemed to be frightened, 좀 겁먹어하는, of his own shadow, 자기 그림자도 겁먹어하는, 진짜 이렇게 가도, 내 그림자, 이렇게. 진짜, 상상해보면 정말 대단한 소년이네요. 문법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건, 우리 또 본문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해서 능수동을 물어보는 거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말적으로 조금 헷갈릴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수동 문제는 대상을 잡으면 되거든요. 이 겁먹게 하는 게 이 소년이니까 이 소년이 남을 겁먹게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겁먹게 된 거예요. 다 바로 나오잖아요. 이 소년이 겁먹게 된 거니까. 이해됐죠? frighten. 여기다 frightening 하게 되면 되게 무시무시한 소년이 되는 거니까 남을 무섭게 하는. 그러니까 하는 거냐 되는 거냐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자, 수업 시간에도 되게 힘들었고요. struggle, 고생했고요. And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자, 이 방과 후 활동의 그 어떠한 것도 seemed to suit him. 그에게 딱 맞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neither A nor B 해서 뭐 neither라고 읽어도 돼요. He was neither strong. 강하지도 않았고 or athletic. 자, 운동선수처럼 몸이 딱 다부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요쪽 파트에서 자, 이 문장 변환, 학교 선생님 성향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아예 언급 안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해줄게요. 해주고 나서 이 문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 바뀔 수 있구나 하고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 학교 수업 때 나오면 한 번 더 깊이 있게, 안 나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알겠죠?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원래 문장은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It seemed 뭐뭐인 것 같다. 뭐인 것 같냐면 방과 후 활동 중 어떤 것도 suited him, 그에게 딱 맞는 것처럼 보이지 맞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문장을 더 짧게 줄이고 싶었던 겁니다. 잘 보니까 특별히 이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주어 동사 두 번인 문장으로 이 접속사 that까지 넣어가면서 바꿔야 돼? 에이, 실제로 의미 있는 주어는 뭐야? 봤더니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얘만 의미가 있는 주어니 이 문장을 짧게 줄이면서 의미 있는 주어만 앞으로 상승 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동사는 어쨌든 같은 문장이니까 동사는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seem은 그대로 올라간 거고, 자, 이제 접속사는 주어가 앞으로 나가면서 더 이상 대승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동사 부분을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동사를 이어주는 느낌으로 투부정사에다 동사 원형 붙여서 suited him을 to suit him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미 없는 주어 it은 뭐 딱히 의미 없잖아. 날려버리고 주어 동사 한 번인 문장으로 바꾸면서 의미 있는 주어인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만 앞으로 상승 이동. 동사는 그대로 두고, 그죠? 같은 문장 바꿔야 되니까 더 이상 접속사 대신 필요가 없죠. 주어가 나가버렸으니까. 접속사는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게 접속사인데, 그죠? 그럼 이 남아있는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to로 동사를 붙여 쓰는 느낌까지. 이야, 됐죠? 아까 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문법이 약한 친구들은 이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스타트예요. 이거 한두 번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분 손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설명 딱 한번 해보는 거. 그럼 이거 여러분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이니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On the rugby field, 이 럭비 경기장 위에서도요.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누구도 그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고, 또는 involved, 참여하다, 관여하다, him in the game, 그에게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except, 뭐 할 때만 제외하고, make fun of him. make fun of는 이제 놀려먹다 했죠. 그를 놀려먹는 걸 요때만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에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 못된 친구들까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몸도 좀 약한, 그리고 아마도 영어도 좀 부족했겠죠. 여기 지금 국제학교니까. 자, 이런 친구가 갑자기 제가 돌볼게요. 오, 흥미진진합니다. 자, 본문 2 내용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할게요.